보는 거였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부러 찾으러 오지 않으신 거잖아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일찌감치 도망가신 걸로 알아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보육원에 맡겨놓으신 후에 새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는 맞아. 내가 무능력하고 힘들어서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었다. 너가 있었으니까. 우리 아들만큼은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더구나. 게다가 나더러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없다며 양육권을 네 엄마가 가져가 버렸지. 나도 그때는 너무 막막했으니까. 배 타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너를 잠시 엄마에게 맡겼어. 그런데 네 엄마가 너를 보여주지 않고 도망만 다니는 거야.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내 자식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피해 다녔어. 너한테 줄 장난감은 점점 쌓여만 가고 축구와 농구공 죄다 집에 쌓아두기만 한 채로 너한테 주지도 못했다. 그런데 네 엄마가 새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찾아가서 따져 물었더니 이미 너를 몰래 보육원에 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더구나. 이미 보육원에 버려놓고 나한테 자식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군 거야. 그래놓고 내 연남을 만나고 있었지. 나랑 결혼 생활할 때부터 쭉 그놈이랑 붙어먹었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가 그나마 엄마 품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둔 거고, 그때까지도 나는 너가 홀로 버려진 줄도 몰랐어. 뒤늦게 너가 보육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뒤져가며 너를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라. 너를 알고 있다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 오죽하면 해외 입양을 갔을까 싶어서 거기도 찾아가서 물어봤겠어? 내가 알고 있는 건 네 이름 석자뿐인데 이미 그런 이름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뭘 알 수 있었겠어? 그래서 나는 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전국 팔도를 뒤져가며 너를 찾았는데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가 없으니 나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 유일한 핏줄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게 내 평생의 한이 되었어. 제 아버지라는 증거 있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아마. 나는 확신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한눈에 보자마자 알았다. 평생을 네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보자마자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 유전자 검사 뭐 그런 거 해봅시다. 그래도 친부라고 나오면 제가 믿을게요. 그래, 그러자. 저의 출산과 동시에 제 남편은 친부라고 주장하는 사장님과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친부가 맞다고 나오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사장님에게 따지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었는지 몰랐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평생 원망만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만 가지 않았었더라도 어머니가 날 버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새아버지에게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제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기분을 느끼면서 살아왔다고요.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난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나타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족을 원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네 또래 남자애들이 보일 때마다 따라가서 우리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곤 했어. 너를 다시 만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네 얼굴을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며 다녔다. 이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런 얼굴이겠구나. 지금은 어떤 얼굴이 되었겠구나 하면서 염치 없는 말인 거 알지만 지금이라도 나한테 기회를 줄 순 없겠냐? 응? 나는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시간이 아까워. 지금이라도 만난 걸 기적으로 생각하고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구나.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그런 남편을 꽉 안아주며 같이 오열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바로 제가 일하던 곳의 사장님이었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건데 이런 우연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복덩이를 만났지. 우리 정희씨 덕분에 내가 아들을 찾게 되었어. 고마워. 사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제야 궁금했던 퍼즐이 전부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태껏 왜 가족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안 좋으셨는지, 왜 저와 또래인 사람들을 보시면 눈시울이 붉어지셨는지, 왜 여태껏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계셨는지 이제야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긴 기간 동안 오로지 아들을 찾으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쿨하게 채용을 하신 것도 아들 또래인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으니 자식 같은 마음에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육아를 하기 시작하며 식당 일을 쉬었고 사장님과 가끔씩 통화를 하며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엄밀히 따지면 사장님이 아니라 시아버지라는 호칭이 맞았지만 초창기에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남편도 갑자기 찾은 친부와의 관계가 어색한지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조심스레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제가 나서서 둘만의 시간을 자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육아를 하느라 바빴지만 남편 등을 떠밀며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재촉한 적도 있었습니다. 둘 다 낚시 좋아한다며 이참에 둘이 다녀와. 당신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나는 괜찮아. 이참에 여태껏 못 나눴던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 충분히 보내고 와. 조금 어색한데. 당연히 어색하겠지. 그래도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하지 않아? 여보도 가끔씩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 둘이 술 한잔하고 목욕탕도 가고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새 쌓였던 오해가 풀릴 거야. 그래야 여보도 마음이 편해질 거고. 남편도 내심 궁금한 게 많았는지 같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가 봅니다. 둘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법 부자관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리가 느껴졌지만 어느새 둘은 저도 모르는 새에 친해져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사장님이라는 호칭에서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될 쯤 아버님은 저희 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불렀어. 알다시피 나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내 시간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말인데 너희만 괜찮다면 이 식당 일을 조금씩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 응? 물론 정희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워낙 능숙하게 일을 잘해서 걱정이 안 된다만 지금 육아를 하고 있어서 바쁘니 아들이 나서서 식당 일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요? 저는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천천히 배우라는 얘기지. 둘이 역할 분담을 잘하면 되잖아. 이제 너희도 자식 키우면서 안정적인 일을 해야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여기서 일하면서 나한테 월급을 받아. 그리고 일이 손에 있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물려받을 준비해. 사양할 생각은 하지 마. 이건 내가 결정한 거고 선택한 거니까 나는 이 가게만큼은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 내 손주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정희가 집에만 있을 테니 내가 생활비를 달마다 줄 계획이다. 아버님의 결정에 저는 얼떨떨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근데 저희는 아버님만큼 가게를 잘 운영할 자신이 없어요. 워낙 잘하셨잖아요. 내가 딱 보면 알아. 정희 너가 내 며느리가 된 건 보통 우연이 아닐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그냥 준다고는 안 했어. 몇 년 동안 죽어라 식당 일을 배워야 할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식당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 솔직히 저희에게는
복덩어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 남편의 벌이로는 너무나 빠듯했고 저도 일을 계속해야 하나, 그러면 아이는 어디다 맡겨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살만한 척 태연한 척을 했지만 사실 저희 부부는 둘 다 아주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단칸방 신세조차 힘겹게 살아갈 것이라는 걸 저희 둘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땐 너무 우울해서 혼자 화장실에서 엉엉 운 적도 있었습니다. 아끼고 아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이 없을 땐 인생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난 후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은 아버님에게 조금씩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후 정식으로 식당을 물려받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며 가끔씩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생활비는 차곡차곡 저축하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큰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버님 식당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남편의 벌이가 예전보다 더 많아져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덕분에 저희는 단칸방에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뤄졌네요. 제가 너무 바라고 바랬던 평범한 4인 가족 일상을 저희가 누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아버님에게 가게를 완전히 물려받았고 그날 아버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지긋지긋한 식당 일 다 때려치우고 집시맨처럼 돌아다니면서 낚시나 하면서 살란다. 아버님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도 식당의 정도 많이 드셨을 텐데. 아니, 나는 얼른 여기를 떠나고 싶었어. 이제는 적당한 주인도 나타났고 일도 야무지게 해주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제 나는 절대로 식당 일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잘 꾸려봐. 그래도 연락을 받으실 거죠? 손주 보러 오세요. 시아버지가 자주 찾아가면 뭐래. 신경만 쓰이지. 아버님은 저한테 친정아빠나 마찬가지라는 거 잘 아시면서 그런 섭섭한 말씀 하지 마세요. 마음 같아서는 저희랑 같이 살자고 조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사 반대야. 가끔 연락하마. 그래도 우리 정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아들 녀석이 혼자 외롭게 있었으면 정말 속상할 뻔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아버님은 식당을 등지고 낚싯대 하나를 차에 실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제주도 여행을 길게 다녀오는 게 아버님의 로망이었거든요. 식당 일을 내려놓으시면서 그 로망을 실천하셨습니다. 가끔 연락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꼴로 아버님을 뵙는데 만날 때마다 얼굴이 햇볕에 글러져서 까맣게 탔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그리고 손주 둘까지. 내가 말년에 운이 좋나 보다.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남편과 아버님은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는 아이 둘을 데리고 아버님이 머물고 있다는 여행지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워낙 저희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셔서 그럴 때마다 육아를 내려놓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항상 며느리에게 고생한다며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막상 식당을 운영하게 되니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영업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며 아직도 하나씩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재밌고 보람차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착하고 과묵하긴 하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수동적인 타입이었는데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적극적인 타입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라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결핍이 없도록 키우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그 결핍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거든요.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고 어떤 마음인지 헤아릴 수 있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식당에 남편의 친모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여기 사장 좀 나와보라 그래 하시며 예약석에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대체 누구신가 싶어서 몰래 엿들어보니 친모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마주하더니 폭풍 눈물을 흘리시며 아들아 보고 싶었다.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아냐면서 남편을 한참 동안 안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너나 기억 안 나니? 네 아빠 도망가고 내가 널 걷어 키웠는데?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고요. 걷어 키우자마자 보육원에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있으신데 여기 와서 아들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들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잖아요. 너도 날 그리워했나 보구나? 내 근황을 알고 있는 걸 보니. 아니요. 하도 증오스러워서 찾아봤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보다는 잘 살고 싶어서. 지난 날은 잊고 우리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그때는 나도 너무 막막했고 철이 없었어. 엄마라는 사람이 설마 뱃속에 있던 자식을 잊고 살았겠니? 나가세요. 저희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빠가 물려준 가게라며. 그러면 내 지분도 있는 거잖아. 뭐라고요? 나 그 인간한테 받을 게 많거든. 고생 한값 받으러 왔으니까 너가 대신 줘. 그럼 어머니는 저한테 상처 준 값 주세요. 그럼 저도 드릴게요. 상처라니. 그래, 너한테는 상처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네 아빠 배 타러 멀리 나가버리고 없는데 그럼 어디다 맡기겠어. 어쨌든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나마 침울하고 그리워했던 마음마저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얼굴 보지 맙시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자식을 스스로 보육원에 버렸을까.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살았으면 자식 앞에 차마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다 제 착각이었네요. 그냥 그쪽은 원래 악독한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러니 자식이고 뭐고 무조건 돈만 보고 달려들지. 적어도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라도 했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미안하다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아들한테 전부 내어줬다고. 그런데 그쪽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돈까지 내놓으라고? 됐고, 지금 같이 사는 아저씨랑 100년 회로하세요. 저희 남편은 친부와 친모와 전부 제외했지만 결국 친모와는 연을 끊고 살게 되었네요. 사람을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분은 딱 보자마자 어떻게 살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죄책감보다 돈이 더 우선인 사람은 저도 시어머니로 취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후련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궁금하고 그리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대요. 그래도 속은 많이 아팠겠죠.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아버지 덕분입니다. 감사함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갖고 싶은 차가 있다고 하셔서 그걸 한 대 생신 선물로 해드릴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과 같은 분을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시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덥석 일하라고 채용해 주신 것도, 진통이 왔을 때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다 주신 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 또한 시아버지잖아요. 저는 아마 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네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사연을 보내며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는 것 뿐이네요. 많이 부족한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아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시고 가장 훌륭한 분이세요. 앞으로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인 거 아시죠? 사연을 보내기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준 모든 주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며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